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날이 너무 덥습니다. 제가 이제 택배를 자주 시키는데 다크 초콜릿을 이렇게 먹거든요. 이렇게 다크 초콜릿 이제 칩으로 된 걸 사가지고 이제 배고플 때마다 하나씩 먹는데, 어저께 이제 택배가 왔는데 날이 얼마나 더웠는지 그 아이스박스에 얼음까지 넣어서 그 배송이 되었는데요. 그 얼음은 이제 완전히 녹고 이 초콜릿이 그냥 다 들러붙어 가지고요. 날이 참 덥구나 이런 거를 실감을 했습니다. 저야 실내에서 이렇게 에어컨 안에서 일을 하니까 뭐 더운지 모르는데, 택배 배달하시고 이렇게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더운 여름에는 좀 주문하는 거를 자제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수분하고 전해질 공급 충분히 하셔가지고 온열 질환에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포커스를 쓰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뉴로 모듈레이션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TDCS라 그래서 이제 약한 전류가 들어가는 건데, 뇌로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이렉트 커런트라 그래서 직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에서 음극으로 계속 이제 전류가 흘러서 이제 한쪽은 뇌가 좀 활성화가 되고 한쪽은 이제 억제가 되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거고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뇌 전류 중에 이제 교류라는 거를 넣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교류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류죠. 그래가지고 그 교류하고 직류하고 차이점은, 교류는 주파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파수를 그 뇌파에 맞춰가지고 넣어주는 그런 거를 이제 TACS, 이제 교류 경두계 자국술이라고 하는데, 우리 뇌파 중에 이제 베타파, 알파파, 뭐 세타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뇌파에 맞춰서 이제 전기를 넣어주면은 그런 뇌파가 좀 활성화돼서 이제 마음이 차분해진다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올라간다거나 뭐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소개할 기술은 TRNS라 그래서, 이제 R은 그 랜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류는 교류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10Hz에서 한 600Hz까지를 이제 랜덤하게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진동이 오는 게 아니라서 이제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TRNS 자극을 해보니까 이제 수학 문제를 잘 풀게 됐다, 이제 그런 논문이거든요. 영국 논문인데 한번 블로그에 쓴 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뇌부터 깨워야 합니다. 요즘 한국 고등학생에게 수학은 단순한 과목이 아니라 일종의 거대한 장벽입니다. 선행학습을 하고 학원 수업을 들으며 주말마다 모의고사를 풀어도 수능 수학 문제는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예전 학력고사 시절엔 공식을 외우면 웬만한 문제는 풀 수 있었는데, 요즘은 원리부터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손도 못 댑니다. 문제는 학생뿐 아니라 부모도 같이 힘들다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아이와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학부모도 많습니다. 꼭 가족 전체가 수학과 전쟁 중인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수학을 잘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훈련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에 약한 전기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계산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이 계산 문제를 푸는 동안 이마 근처와 머리 위쪽에 전기 자극을 가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극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계산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수학을 잘 못하던 사람일수록 효과가 더 뚜렷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연구자들은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바는 뇌에서 과도한 흥분을 조절해주는 억제 신호인데, 이 물질이 줄어들면 뇌가 정보를 더 활발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기 자극을 받은 사람들에겐 실제로 가바가 감소했고 계산 능력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말해, 뇌에 잠깐의 자극을 줬더니 평소에는 조용히 잠자던 뇌의 일부가 깨어난 셈입니다. 이 연구는 수학 실력이 단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상태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학을 못한다고 아이를 혼내기보다는 그 아이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 방법을 당장 학교나 학원에서 쓰긴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공부도 뇌의 워밍업부터 시작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공부법보다 뇌사용법이 더 중요해지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TDCS를 열심히 쓰다 보니까 이런 뉴로 모듈레이션이라 그러거든요. 신경을 어떻게 변조하는 기술, 이런 거 이제 좀 관심이 많아서 그쪽 논문을 열심히 읽어보는 편인데, 이제 수능이 그 127일 남았다 그럽니다. 올해 11월 13일 날 이제 수능이라서 지금 이제 고3 수험생들 또는 이제 연수생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저도 이제 학력고사를 1987년도에 이제 봤나요? 뭐 그래서 이제 88학번이니까요.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라는 거였는데 이제 2교시에 이제 수학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를 이제 수험생 때 할 때 수학 공부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제 친구들이 보면 수학을 이제 귀신같이 잘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렇게 뭐랄까요, 뭐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수학 문제를 뭔가 이해해서 푸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학의 정석이라고 홍성대 씨가 쓰신 그 1권, 2권 있잖아요. 거기 뒤에 나오는 그 풀이 방법, 그걸 이제 깡그리 외워가지고 수학을 이해해서 풀었다기보다는 암기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학 점수 잘 받아가지고 대학을 가긴 했는데 요즘에 이제 수능 수학을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념과 원리를 다 이해를 해가지고 뭔가 생각을 해서 이제 풀어야 돼서 제가 요즘에 이제 수능을 봤으면 서울에 있는 학교나 갈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좀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잘하고 못하는 게 기본적으로 좀 타고나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워낙 수학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수학을 중학교 때부터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어떻게든 대학을 가려면 수학 점수가 어느 정도는 이제 나와야 되니까 수학 공부하느라고 뭐 개인도 노력을 하고 학원도 다니고 또 과외도 받고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수학 공부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TDCS를 써보니까 상당히 그 머리가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 서울대 의대도 나왔으니까 너 원래 머리 좋았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뭐 부모님들이 좋은 머리를 물려주셔서 공부를 뭐 잘했던 거는 맞는데 제가 이제 40대부터 그 약을 하나 잘못 먹어서 그런지 뭔가 기억력도 자꾸 떨어지고 예전에 이제 쉽게 했던 일들도 잘 못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을 50대 들어서 이제 끊고요. 그 다음에 이 TDCS를 만나가지고 매일 쓰다 보니까 좀 예전에 그 스스로 총명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두뇌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뇌에다가 어떤 자극을 주는 거는 뇌세포들이 이제 계속 그 활동을 하는 거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잠 안 오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렸는데 이제 공부를 좀 잘해야 되는 그런 수험생이나 이런 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봤습니다. 워낙 그 우리나라의 수학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 신문 기사로도 많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잠깐 신문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코미디닷컴이라 그래서 주로 건강 뉴스를 많이 해주는 곳인데요. 박주영 기자가 수포자에게 희소식, 뇌에 이것 했더니 수학 잘하게 돼. 항상 기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제목만 나오니까 이것이 뭔지 궁금해서 이제 클릭하게 하는 것 같고요. 7월 5일 날 박주영 기자가 썼고요. 보시면 뇌에 약한 전류를 흘려주면 젊은 성인의 수학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들에게 희망이 생겼다고 돼 있고 플러스 생물학에 발표된 연구라고 돼 있고요. 영국 연구진이고 18에서 30세 사이에 72명을 대상으로 남녀 36명씩 했고요. 이제 72를 3으로 나누면 24명이잖아요. 24명에게 각각 이제 자극을 줬는데 24명은 아무 자극도 안 주는 가짜 이런 기계를 쓰고 있는 거죠. 소리는 삑삑 나는데 사실은 자극이 안 되는 거고요. 또 24명은 전두엽 외측 피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부분도 전두엽 외측 피질입니다. 여기를 자극하는 사람이 24명, 또 한 사람은 이제 두정엽, 후 두정엽 피질이라 그래서 머리 꼭대기 쪽에 이걸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런 자극을 받았더니 제가 쓰고 있는 전두엽 외측 피질에다가 자극을 한 사람들에서 이제 수학 문제를 잘 풀게 됐고, 특히 이제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더 효과가 좋았다는 내용이고요. 이때 이제 가바라는 물질하고 관련이 있다. 이게 이제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읽고 이제 tRNS 기계가 어디 있나 뭐 이런 거 궁금하신 학부모나 수험생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국내에는 이제 tRNS 기계를 파는 곳은 없는 것 같고요. TACS나 이제 TDCS는 이제 파는 곳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TACS도 이제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TDCS도 그런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이제 ACS보다는 이제 DCS가 조금 더 학습 능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수험생들 그 지도하는 이제 선생님한테도 한번 권해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얼마나 많이 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이걸 써가지고 더 잘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는 해도 수학이 좀 잘 안된다, 뭐 암기해서 해야 된다 이런 친구들은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제가 한 6개월째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특별한 이제 부작용은 없고 여러가지로 뭐 기분도 좋아지고 뭐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로스 바이올로지라는 곳에 실렸고요. Functional Connectivity and GABAergic Signaling Modulate the Enhancement Effect of Neurostimulation on Mathematical Learning. 굉장히 이제 제목이 긴데요. 영국 연구자들이고요. Functional Connectivity라는 게 뇌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가바라는 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가바로부터 오는 시그널, 이게 이제 변조해 준다는 거죠. 모듈레이트라는 거는. Mathematical Learning이라는 거는 이제 수학적 학습의 이제 뉴로스티뮬레이션, 신경 자극 효과, 이거를 항진시켜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72명의 남녀 이제 36명씩 이런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 A는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을 하는데 얼마나 빨리 그 답을 넣는지 그 반응 타임을 주는 거고요. B는 이제 계산은 아니고 단순 암기입니다. 처음에 문제하고 답을 주고 잠깐 가렸다가 요걸 다시 준 다음에 요 숫자를 생각해서 이제 넣어주는 건데, 이쪽 능력은 이제 계산을 안 시켜주고, 이 계산하는 거 실제로 뭐 5 곱하기 18은 얼마인지 이런 능력은 반응 타임을 이제 줄여줄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림 1을 보시면요. 이건 베이스라인 스터디인데요. 여기가 이제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 전두엽, 이제 좌측 전두엽이고요. 이쪽은 이제 두정엽이라 그래서 이제 우측 두정엽, 그 다음에 좌측 두정엽인데, 이 두 개가 이제 연결되는, 전두엽하고 두정엽에 이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MRI를 찍어보면 이게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수치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좌측 그 프론토파리에탈이라는 게 전두엽과 두정엽의 연결성인데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봤을 때, 미인이란 건 평균이고요. 플러스 1SD는 상위 한 16% 정도, 마이너스 1SD는 하위 16%, 미는 이제 중간이니까 한 70% 정도가 해당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상위 그 16% 학생들은 문제를 2초 만에 이제 푼다는 겁니다. 평균. 왼쪽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의 연결이 좋은 상위 16%는 한 2초 만에 문제를 푼다는 거고, 평균은 보시면 2.23초 됐죠. 그 다음에 이게 하위 16%는 보면 2.5초 정도. 문제 푸는 속도가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전두엽하고 두정엽의 연결은 훨씬 더 또 차이가 나죠. 오른쪽 전두엽하고 두정엽의 연결성이 좋은 상위 16%는 보면 2초 이내에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는 하위 16%는 이게 보시면은 2.5초 이상 이렇게 한참 더 걸린다는 거. 그래서 우측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의 연결성이 수학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는지에 이제 관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 자극을 한 겁니다. 보시면 빨간 거는 소리만 나고 아무 자극이 안 되는 그런 가짜 약을 넣은 거고요. 두 번째 이 파랑색은 tRNS 진짜 자극이 들어가는데 전두엽에 붙인 거고요. 녹색은 tRNS 자극을 두정엽, 그러니까 머리 위쪽에다 이제 붙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수학을 원래 못 풀던 친구들 이제 반응 속도가 이제 가짜를 했을 때는 2.5초, 아까 베이스라인하고 비슷하죠. 근데 tRNS 두정엽에 붙이니까 이제 뚝 떨어지는 겁니다. 한 1점 몇 초 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상위 16% 친구들은 이제 이런 자극을 해도 별로 반응이 없죠. 그냥 대충 한 2초 정도에 푸는데 제일 빨리 푸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일 못하던 친구가 이 자극을 받았더니 제일 빨리 풀게 되더라. 왼쪽 뇌가 그렇고, 우측 뇌도 마찬가지로 우측 뇌의 연결이 이제 제일 나쁜 애들이 진짜 자극을 받으니까 이렇게 반응 속도가 뚝 떨어지죠. 수학을 잘하던 친구들은 이렇게 자극을 해줘봤자 문제 푸는 게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친구들도 이만큼 빨라졌죠. 그리고 수학을 특히 못하던 친구들은 이만큼이나 문제를 빨리 풀게 돼서, 상위 16%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이 tRNS 자극을 받으면은 이제 계산을 훨씬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거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이 결과만 봐서는 수포자들한테는 큰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학을 잘하려면 계산을 빨리빨리 틀리지 않게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그 알고리즘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문제가 틀리면 계속해서 그 틀린 문제가 맞을 때까지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확한 답을 낼 때까지의 그 시간을 이제 5일 동안 계속 측정을 하는 건데, 이 자극을 함으로써 그 굉장히 그 빨리 금방 풀 수 있게 된다는 게 이제 좀 신기하고요. 저도 이제 이걸 써보니까 확실히 이제 생각의 속도라든지 글 쓰는 속도라든지 뭐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확실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학으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뭐 이제 수학뿐 아니라 암기도 저희가 보기에는 좀 좋아지는 것 같고 하니까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 뭐 공무원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뭐 중요한 시험들 많이 있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임해 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논문에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게 가바라는 물질입니다. 이제 가바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가바 쌀도 있고 가바가 나오는 김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가바의 대부분은 이 장내 세균이 만들어준다 그러거든요. 장내 세균이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게 이제 가바고요. 사실 가바를 만드는 것들이 주로 유산균이나 락토바실러스 같은 그런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이 가바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과연 이 공부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연구 논문에 보면 가바가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뇌 연결성이 좋고 이제 공부를 더 잘한다 그러거든요. 가바가 너무 많으면 가바는 주로 뇌를 좀 잠재우는 쪽이니까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좀 공부하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장내 세균 중에서 이 뇌를 갖다가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장내 세균은 과연 뭘까? 그러니까 뭐 수능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그런 친구들의 장내 세균 분포도 좀 궁금하고요. 그런 특정 그 세균을 또 잘 키울 수 있는 그 세균 밥은 뭘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게 총명탕이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약인데 그거 먹으면 이제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요즘에 뭐 안정환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마음을 안정시켜 준다는 그런 한약도 있고 또 뭐 총명탕 같은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과연 그 장내 세균이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뇌 기능이 제대로 잘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건 약간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 유산균을 먹고 만약에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유산균을 살짝 끊어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유산균은 안 먹거든요. 그리고 또 이 TDCS를 쓰고 나서 보면 이제 주로 이 포커스 같은 경우에 운동선수들이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주로 밤잠을 잘 못 자서 이렇게 성적을 잘 못 내다가 포커스를 쓰고 이제 잠을 잘 자서 좋은 성적을 냈다 이렇게들 해석을 했는데 최근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뇌의 기능 자체를 이렇게 향상시켜 줘 가지고 운동 능력이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뇌를 많이 써야 되거나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한 번씩 이렇게 써보시면 참 좋은 기계인 것 같고 또 이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로당이나 뭐 이런 데 바탕으로 해서 좀 쭉 깔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체험을 하셔가지고 이제 사시는 동안 뇌가 이제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포커스 광고만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